제 글을 혹시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첫 번째 네모에는 대북 통일 정책이라고 이제 우리 정의영 교수님을 그냥 받아서 뭐 정의영 교수님 거는 아닙니다만 앞에 정의영 교수님 것과 그다음에 약간의 또 우리 조승열 교수님까지 포함해서 두 분이 정리한 이재명 표의 그 정책에 대한 것이 두 가지의 관점, 소위 말하는 이게 과연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점과 이 점은 조금 공감이 떨어진다, 나는 좀 현실이 떨어진다,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네모를 보시면 제가 대북 통일이라고 쓰지 않고 새로운 한반도 관계 및 정책이라고 했어요. 사실요. 우리 방금 이순 우리 교수님, 대사님은 대북 정책이라는 단어는 썼는데 통일이라는 단어는 안 쓴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요즘 대북이라는 단어도 안 씁니다. 솔직히요. 예, 저는 대북이라는 단어도 이제 적절치 않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의 그 틀에서도 벗어나야 되지만 대북이라는 단어가 대자라는 게 꼭 적이라는 건 아니지만, 예, 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 대자가 저는 뉘앙스 좋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동일이라는 단어를 버리는 게 아니라 대북이라는 단어도 저는 사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대북 관계, 대북 정책이 아니라 한반도 관계 및 정책이라고 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맞는 이야기지 뭐지만 통일부가 이름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어디서 옛날 아시지만 독일은 내독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저는 남북관계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냥 한반도관계부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얘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 아마 토론문의 전반적인 흐름이 아마 그 방금 말했듯이 저는 대북도 아니고 통일도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한반도라는 개념. 근데 이게 남북이라고 또 제가 관계라고 하지 않는 게 뭐냐면 한반도 문제는 결국 남과 북이라는 양자의 주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주인의식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주변국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라는 단어를 저는 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반도 정책의 단어를 썼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개념에서 접근해 보면 대단히 앞서 이제 이재명 말씀드렸지 앞에도 말했지만 정말 대선 국면에서 발표한 이번 정부의 그 선거 공약, 10대 선거 공약의 외환통이라고 하는 부분의 선거 공약이 현실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 시기에 이끌어나갈 감히 소위 말한 대북 정책이다, 한반도 정책이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부터 끊임없이 이번 정부를 괴롭힐 겁니다. 계속적으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한다는 게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저는 이게 아니라 다른 버전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이야기하면 지난번에 그 이재명 정부의 외환통이라는 그 10대 정부의 위에 우리 지우고 과연 이게 누구 거예요라고 하면 아마 국민의힘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지 않을까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것보다는 대단히 선거 전략적이었고 선언적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잠시 그나마 저는 위안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나름 아까 우리 정의용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접경지역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 현재의 남북에 있어서의 위기, 긴장 완화 이런 것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그런 명확한 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대화의 문제라든가 통일부 기능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 충분히 현실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내용만 놓고 보면 그런 현실적으로 공감하는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대단히 선거적인 측면에서 선언적인 이미지가 되게 많았었고 그런 선언적인 메시지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이상하다라는 약간 고개를 고민스러운 지점 제가 실망스러운 지역보다는 약간 고민스러운 지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거는 결국 그대로 하지는 않을 것이고 분명히 어떻게든 바꿀 것인데 거기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공약에서 이렇게 했는데 뒤집어 이런 말이 생길 수가 있지만 저는 그건 잘 극복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선언적 이미지라고 한 부분에 보면 그걸 선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진짜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본적으로 제가 뭐 군사적인 측면에서 모르겠지만 남북 군사합의의 복원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북이 호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던진 많은 정책의 대부분이 일단 북한이 호응을 해야만 가능한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뭐 앞서 정일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이야기한 투코리아 두 개의 한국이 두 국가론 자체가 뭐 꼭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고 어떻게 흐지부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정의원 교수님보다는 좀 더 세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전략적 판단이 없고 전략적 결단이 없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이 국면은 김정은 살아 생전에는 좀 쉽게 바뀌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해버리면 진짜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이 투코리아 소위 말해 두 개의 국가론에 대해서 대단히 뭐랄까요 진짜 북한이 그냥 어영부영하고 이게 바뀔 수 있다 다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안 나올 수도 있어 이건 정말 전략적 결단이라는 강력한 그런 거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면 북한이 우리를 호응하지 않을 건데 우리는 그러면 던져놓고 호응을 안 하면 그럼 끝난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생각하고 뭐냐면 호응을 할 때 필요한 메시지에 던졌지만 호응을 안 했을 때 그러면 어찌하오리까가 아니라 호응을 안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플랜 B가 존재해야 되는데 사실 플랜 B가 없어요. 어쩌면 플랜 B가 아니라 우리가 선언적으로 플랜 A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 어쩌면 진짜 선언적일 수 있겠지만 그 밑에 있는 플랜 B가 진짜 어떻게 보면 플랜 A가 돼야 돼요. 지금부터. 그런데 우리는 플랜 A를 던져놓고 플랜 B는 잘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남북 군사합의 복원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9.19 평양선언 복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안 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저는 복원이 아니라 재설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전체를 복원할 수는 없고요. 9.19 군사합의의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북 간의 소위 안전핀이거든요. 5인과 5위. 근데 지금 모든 9.19 군사가 나가면서 남북 간에 예를 들면 어느 초병이 자다가 총 한 번 푹 당겨서 총알이 날아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누가 전화해서 야 이거 우리 총 잘못 쐈어. 아니면 포탄이 잘못 날아갔어. 이렇게 해서 뭔가를 중단시킬 수 있는 안전핀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는 그거보다 더 많은 걸 담고 있거든요. 버퍼전부터. 그러니까 그까지를 우리가 복원시키려고 노력하면 안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복원이 아니라 제가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썼는데 남북 간에 군뿐만 아니라 민뿐만 아니라 이런 소위 말하는 비상연락망이죠. 그러니까 이 양쪽 간에 비상시 자동으로 가동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요. 이게 재설계돼야 돼요. 이게 이제 시작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래서 다행스럽게 여러분들 이제 언론을 조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3월 달에 서해에서 북한 어민 2명이 넘어온 게 아니라 이제 어선이 고장이 나서 와 있어요. 지금 석 달이 됐는데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안 돌려보낸 걸 알고 있어요. 꼬셔서 그냥 그거 시키려고. 그리고 지금 5월 달에 동해에서도 지금 넘어와 있죠. 걔들도 안 돌려보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서해에서 온 배는 배가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배가 못 돌아갑니다. 동해에서 온 거는 배가 살아있어요. 이제 엔진을 고치면 뭐냐면 우리가 돌려보낸다 아니고 그냥 배 고치면 걔들이 그냥 배 몰고 올라가면 돼요. 근데 동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서해에 있는 2명을 동해 배를 태워서 올려보낸다. 그거 불가능해요. 그거 큰일 나요. 잘못하면. 만약 사고나 죽으면 진짜 그거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서해는 서해대로 올려보내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 배를 줘서 올려버릴 수 없어요. 결국은 판문점에서 육상을 보내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육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육상으로 지금 유엔사 다 모든 통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습니다. 참 답답하죠, 사실. 사실 이런 거에 감시 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뭐 중국을 통하든 어떻게든 통하든,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해서 만약 이걸
연결시킬 수 있다면 이걸 통해서 저는 크게 무슨 9.19 같이 버퍼존을 다시 만들고 거기 군비 통제하다 이런 9.19 군사합의나 아니면 평양선언을 복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최소한의 남북 간에 비상시 자동으로 가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도 만든다고 한다면 저는 이걸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한 뭔가를 복원하고 이런 북한의 상호주의를 전제로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프렘 B로서의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 즉 뭐냐면 북한의 상호주의가 필요 없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오늘 캐롤 그러니까 NK 뉴스에도 나왔지만 북한이 유역 채널로 누구죠? 그 김정은한테 뭐 소위 말해서 신설을 몇 번 보냈는데 걔들이 받지 않는다. 뭐 이미 저는 오래전부터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누차 말했고요. 저는 앞으로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받았다 손치더라도 아마 큰 전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남북 관계와 남북 대화 북미 협상에 대한 그 옛날 같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낙관적 기대 속에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안 되고 뭐 아까도 제가 약간의 논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그래도 먹고 살고 인민들을 하려면 만족시키려면 남쪽이 필요하고 미국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이제 제 생각일 뿐입니다. 이건 다름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이 저러다가 어쨌든 지들이 못 견뎌서 제재에 못 견디고 남쪽까지 그게 없으면 인민들에게 약속한 거 약속을 다 들어줄 수 없으니 결국은 지들이 대화의 테이블에 기어 나올 것이야 라는 그게 과연 어떤 논리적인 근거인지 아니면 희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단히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한반도 소위 말해서 대북 통일 정책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제 나름대로 한반도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중요한 게 저는 탈상호주의라고 봐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이제 뭔가 상호주의라는 것은 둘이 자리에 앉아서 협상을 하고 대화해서 뭔가 협의문을 만들고 협의문을 지키는데 니는 지키고 나도 지키고 니가 안 지키면 나도 안 지켜 이게 아닌 거거든요. 이제 그 시기는 떠났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북이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스스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2가지 조치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예, 삐라 뿌리는 거 엊그저께, 그 다음에 어저께 대북 확성기. 그건 대단히 말하면 상호주의가 아니거든요. 탈상호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 조치를 한 건데 저는 이것도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마치 북한한테 양보하고 뭔가 대북한테 나한테 이런 유화 조치를 보니까 너가 대화로 나와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 같이 언론에서 벌써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봐요. 이 메시지는 북한테 메시지가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건 아까 말한 탈상호주의 북을 보고 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 삐라를 보내지 않게 결정하거나 대북 확성기를 안 하는 거는 북한의 메시지가 아니라 아까 정인영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적정 지역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소위 일상에서의 평화, 우리 국민의 일상에서의 삶에서의 평화를 위한 것이죠. 그게 우선이고 그걸로 해석을 하고 예.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좀 확대를 한다면 대통령께서 엊그저께 증권시장 가셨잖아요. 증권의 안정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는 북한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안정이 우리의 평화인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석하고 우리가 가야지 뭔가 하면 무조건 북한하고 뭘 해야 되고 북한을 안 하면 우리는 할 수 없고 이런 상호주의는 이제 우리는 떠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소위 건강해져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뭐라고 할까요? 성숙해져야 돼요. 그 성숙함은 저는 바로 내부의 동의라고 생각해요.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근데 저는 이번에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50%도 넘지 않은 선거에서 과연 내부적이든 어쨌든 남북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안에서 무슨 소위 말해서 초당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동의가 이거죠. 합의가 가능할까요? 전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내부적 합의란 말은 쓰지 않아요. 내부적 동의죠. 전 동의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예. 이 내부적 동의를 통해서 우리가 탈상호주의로 가는 방향 자체, 그리고 우리가
북한한테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비협조적일 때 플랜 B를 작동하는 것이 정말 플랜 A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내부 동의라고 생각하고, 결국 그것은 우리가 북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스스로가 위기를 관리하고 위기를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뭐 쭉 이것저것 써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락 체계를 한다든가, 또 남북한에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실용외교라는 단어 제가 되게 조금 싫어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부만 실용 외교가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보수 정부도 실용 외교였었죠. 실용이라는 것은 다 실용이에요. 이 정부 실용이 아니에요. 보수 정부,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이념과 가치에 상관없이 그걸 가리면서 중립을 가장한 편의주의적인 측면이 실용이라는 단어로 위장됐던 경우가 많았고, 또 심지어는 전략적 부재를 실용이라는 단어로 감추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실용이 단어 그렇게 쉽게 쓰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도 이번 정부가 너무 실용이라는 단어가 뭔가 진짜 실용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념과 가치의 중립을 가장한 편의주의적 어떤 표현이나 전략적 부재를 갖추기 위한 수사라고 한다면 저는 찬성할 수 없어요. 또 이미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정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창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략적이고 우리의 자율성을 가지고 하고, 벌써 이미 저는 사실 오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지금 전화 못 했잖아요. 전화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가 지금 난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저는 전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전화를 하는 게 러시아한테 간다고 러시아 편을 들거나 러시아 이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한 국격 외교예요. 안 하면 더 이상한 거예요. 그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고민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고, 그걸 자칫 또 실용 외교라고 포맷을 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웃긴 거죠, 사실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마무리 지으면 대단히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북한하고 뭘 해야 되겠다기보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할까요? 북한의 출판물이나 이런 것들도 벌써 이미 해야 되고요. 또 뭐 한 스텝 더 나가면 국가보안법에 대한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이미. 그것도 우리가 북한한테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사회를 성숙하게 만드는 작업이고, 저는 군사적으로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북한이 더 만들고 뭘 하든 간에 저는 우리 이 땅 155마일에 철책선에 있는 지뢰를 저는 이 정부에서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뢰 없다고 북한이 내려오고 부재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이제 그렇게 나는 게 아닙니다. 지뢰 정말 아무 스몰짝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 안보 측면에서 오타와 협약이나 모든 측면에서 우리가 또 세계적으로 중견국가로서 할 수 있는 정말 대단히 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도 한번 밀고 추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아닌가. 북한의 호응을 바라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